안녕하세요, 남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용띠 분들 이제 운세를 준비를 했는데요. 기존과 똑같이 이제 무슨 년생, 몇 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영상을 찍을 거고요. 자기 나이에 해당하는 곳에서 이제 풀이를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해년 용띠분들, 이제 이분들도 올해 이제 신자진띠랑 같은 궁에 들어있는 이제 망신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망신이라 함은, 이제 내가 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육해랑도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를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상하게 한쪽으로 편협해서 치우칠 수도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인정받지도 못하고 아니면 이제 내 자리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뭘 하면서도 좀 허탈하거나 그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좀 뭐랄까 답답한 그런 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치 않는 직장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좌천, 내가 직급에서 좌천이 된다든지 이렇게 내가 하던 일을 남에게 인계시켜야 될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혼수를 미리 해간다고 하죠. 임신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원치 않는 상대방과 뭔가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결혼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 그런 해라고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망신살은 명예는 떨어지나 이제 돈이 좀 생기고 뭔가 보상받는 이제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띠 분들이 전부 다 해당되신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이제 기해년의 용띠들은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너무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망신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규칙적으로 지켜야 되거나 법적인 일이라든지 소송을 하신다든지 그럴 때는 약간 불리하지만 아니면 합법적이지 않거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한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올 해안에 준비하는 그런 운이기도 하니까 이 기회를 삼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적이나 목표를 잘 세우시고 올 한 해를 잘 보내신다면 이것 또한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용띠분들은 한 해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진생 분들 20세 80세 분들이 해당이 되시죠. 이분들은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구다니거나 이제 뭔가 허영심이 좀 많고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 그대로 돼야 된다는 약간 그런 야망이 좀 많으신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누구와 나에게 뭘 맡겨주면은 속전속결로 스피드하게 일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많이 있으실 거고 나름 너무 계산적이어서 오히려 이제 손해 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있어야 주변 사람이 있는 거야 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약간은 이기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독선적이야.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좀 강하면서도 이제 너무 한쪽으로 이제 그것을 파고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좋게 말하면 예리한 거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은 좀 너무 편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경진생 분들 지금은 20살이면은 거진 학생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고 80세 분들은 학생처럼 공부를 하지는 않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학업은 먼저 보겠습니다. 경진생분들 이제 학업, 직장이랑 이제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올해 이제 20살 되신 분들은 이제 대학생, 이제 초입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요. 지금 카드는 선 오브 더 컵입니다. 이 카드를 봤을 때에는 새롭게 뭔가 시작하거나 받아들이는 계기로 좀 보여질 수도 있겠고요. 약간 경솔한 면이 있어서 내가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처럼 부딪혔는데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언가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망설여질 때도 이런 카드들이 보통 종종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의협심이 강하고 이제 뭔가 자기만의 자신감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어서 한번 부딪혀서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나한테는 약간 버거운 과목이라든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조금
소가리를 한다든지 힘든 그런 부분을 겪으실 수도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주변과 잦은 트러블이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려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가르쳐주면 좋은데 나한테 맞는 건 나밖에 몰라. 남들이 아무리 너에게 좋은 거야, 너한테 잘 맞으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난 그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뭔가 직접 많이 경험을 하고 겪어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이제 그런 학업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그걸 선택하면은 그 학업을 끝까지 합니까? 라고 이제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카드 성향 봤을 때는 끈기가 별로 없어요. 급하게 이제 마음만 있고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시작은 했는데 흐지부지하게 끝을 낼 수 있으니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과목을 선택하거나 그런 이제 공부를 할 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지금 학업에 집중할 때가 아니고 뭔가 딴 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 나이에 뭐 주변 사람들이 학교에 가라니까 학교에 갔는데 딱히 배울 게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 과정을 꼭 거쳐야지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요. 내 마음이 조금 답답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80세 분들은 그럼 나는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80세 분들은 이제 뭔가 시작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래도 뒤늦게 이제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은 도전 심리는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책이라든지 이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80세 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에 참여를 하셔서 많은 분들과 교류를 좀 쌓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세 분들, 이제 경진생 분들 애정은 궁금하지요? 애정은 자, 애정은 풀이를 보면은요,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경쟁생 분들은 연애를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닐 수는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쿨한 척하고, 나는 그냥 지금 연애 따윈 별로 관심도 없고 귀찮아 라고 말은 하지만은 속으로 내심 내 인연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그닥 내가 경험이 많이 없거나 누군가를 만나본 적은 있지만은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다가와야지만 연애가 되는 그런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 분들은 쓸데없는 밀당은 금물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연애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계속 속으로만 쏘가리를 하다가는 연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즉흥적으로 누군가와 시작은 하지만은 이제 그게 내가 약간의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고 네가 좋으니까 사귀었는데 별로야라고 이제 이렇게 막 밀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면은 그래도 연애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만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튕기지 마세요. 본인은 그냥 자체적으로 매력적이긴 한데 너무 튕기다 보면은 상대방이 튕겨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뭐 80세 분들도 그냥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뒤늦게 뭐 애정이나 연애가 궁금하지 않으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지금 내가 누군가가 필요해, 뭐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그러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세요. 집에 있으면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좀 활동을 하셔야지 80대 분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챙겨줄까, 행여나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80세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을 잘못해서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시면 좋으실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운. 자, 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고 회전은 되는데요. 내가 이제 뭔가
하지 않으면 내 주머니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나마 근근하게나마 이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금전이기는 하나 그걸로는 내가 좀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돈 떨어지지는 않는데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금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만큼의 액수 금전을 취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세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제 금전운이고요. 만약에 80세 분들이 이 금전운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상반기에는 돈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기 들어서 한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서부터 실질적으로 목돈이 들어온다든지 큰 금전적인 액수가 생기지 않을까, 그때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지금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용띠 분들의 올해 금전운은 뭔가 보상받는 그런 해이기는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뭔가 크게 목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이제 무진생 이제 32세 분들 있죠. 제가 이 32세 분 때문에 용띠 영상을 찍게 됐어요. 돼지띠 영상이 와서 계속 용띠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시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궁금한 거는 이제 가까운 이제 그 저처럼 뭐 타로 가게나 뭐 철학관을 운영하시는 아니면은 잘 용하신 그런 분들을 가셔서 개인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 영상에 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좀 목말라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기 위해서 솔직히 이제 이 용띠분들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는 게 성에 차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하겠습니다. 일단 32살 분들은 약간 좀 외롭거나 고독스러움을 많이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조급하고 약간은 인정이 없어. 팍팍해.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는 항상 왜 여유가 없고 팍팍하냐, 항상 무슨 일이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제 비현실적인 것을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용띠 분들이 뭐 엔터테이너라든지 가수를 한다든지 무용이라든지 탤런트 계통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요리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직업은 없는데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 꼽자니 뭐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뭔가 나의 이런 고독함을 잘 표출해 주거나 외로움을 누가 잘 알아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딱 간단 명료하고 깔끔하고 좀 편하고 다른 사람 이목에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당당하지만은 또 내심 소극적인 그런 분들도 있고요. 평소에 좀 뭔가 상처를 많이 안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뭔가 했다가 잘 안 되면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몇 번 시도해봐서 안 되면 에이씨 안 돼, 안 맞아 이래야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뭐가 문제일까? 계속 의문점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뭔가를 시작하거나 일을 꾸미기엔 그닥 좋지 않은 해입니다. 약간은 자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은 지금 직장이나 결혼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이동은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일단은 올해는 이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망신의 운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축소해서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옮겨가는 운이지 내가 잘 돼서 크게 옮겨가는 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사숙고해서 뭐 이동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인 이동은 그닥 좋지는 않는데 필연적으로 꼭 해야지만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제 가택宫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가택宫 기준은 자기가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이동을 얘기해 드리는데, 이제 자기 개인적인 이제 생년월일 시를 넣고 점사를 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계적으로 얘기를 해 드리자면, 이제 자식, 새벽 뭐 12시부터 묘시, 뭐 3시 반이나 4시에 태어나시는 분들은, 이제 북동 방향, 자기 이제 뭐 현관문을 기준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자기 집 방위를 보고 이제 북동 방향을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4시 반에서 오후 뭐 1시, 4시, 2시에 태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동남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2시 이후에서 한 5시? 그러니까 오후 5시인 거죠. 오후 5시에서 6시 기준으로 태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남서쪽으로 가시면 돼요. 남서쪽. 그리고 이제 뭐 6시에서 밤 12시 기준, 그러니까 오후 6시에서 밤 12시 기준으로 이제 태어나신 분들은 서북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방위를 얘기해 드릴 때 보통 자기 집 현관문에서 기준점을 찾으라고 얘기를 해 드리는데, 이제 본인마다 방위를 보시는 게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태어난 사주 안에 연월일시에 이렇게 오행에 따라서 방위를 정해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방위를 많이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하실 날짜라든지 방위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그런 가까운 철학관 아니면 용안, 점집 그런 쪽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셔서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용띠분들이 이동하는 거를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기가 좀 길었죠? 이 무진생 분들, 32살 분들, 이제 직업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의외로 지금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혹시나 내가 좀 더 대우를 받거나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기대치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만 헤매시고 정하세요입니다. 어딜 가든 다 똑같아요. 내가 특별하게 이렇다 하게 내놓을 수 있는 기술이거나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여기저기 헤매봤자 시간만 까먹고 돈도 안 되고 내가 마음만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찔러보는 건 작년에 많이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만 하시고 좀 내가 그래도 여기를 꾸준히 다닐 수 있겠다. 내가 그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싶은 이제 그런 직업을 선택하셔서 자기 이제 퀄리티를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 말고 내가 뭔가 다른 걸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올해는 좀 몸을 낮추시고 자중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약간 실속은 있으나 이제 명예도 없고 이제 뭔가 알아주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러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이 시기를 잘 버티셔야지 다음이 있는 거지, 여기를 내가 도피성으로 벗어나서 다른 걸 찾는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니까 약간은 뭐죠? 내가 기대치 했던 것만큼의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 올해는 버티셔야 돼요. 내 자리를 지켜내거나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명예도 따르고 돈도 따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사람에게 한 번쯤은 이런 상황들이 닥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금의 그 상황인 거죠. 그래요.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현재 내가 다니는 직업에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정운으로 넘어갈게요. 애정운.
예정우는 현재 지금 내가 만나고 있으신 분들, 교제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소한 문제로 자꾸 투닥거려요.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똑같고 도토리 키재기인데 뭐 내가 더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이렇게 옥신각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 트러블이 자꾸 일어나서 뭔가 좋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상대방의 흠집을 자꾸 긁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방의 기대치를 다 채워주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마음적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결혼을 하시기 전 딱 날짜를 정해놨는데 한 달이나 두 달, 길게는 네 달 정도 굉장히 자기 의견 트러블이 분분하거나 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내가 하려는 결혼이 결국에는 어긋나거나 얼그러질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안 보여요.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이런저런 조건이 다 필요 없고 저 사람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결혼은 되도록이면 간소하게 꼭 필요한 것만 좀 작게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이 용띠분들이 재주는 굉장히 많고 화려하고 미남 미녀들, 선남 선녀들이 많은데 의외로 못쏠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항상 애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렇게 대시를 받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뭔가 연애 생각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말도 약간은 이제 비현실적인 연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하는 연애가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내 운명이 나타날 것만 같고 뭔가 스치듯이 인연이 정해져서 이렇게 막 조화로운 만남을 기대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그래요. 그거는 드라마 속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만약에 소개팅을 했어. 아니면은 어렵게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제 진실적인 마음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자꾸 찾아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좋아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모쏠이라면은 시작하는 단계부터 천천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막 상대방의 단점이나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네 저떻네 평가만 하다가 연애가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 올해 연애운 들어왔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상대방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진생 분들이 올해 금만남이 많고 속된 말로 이제 원나잇 같은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랑이냐 아니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인연이 잘 되면 원나잇도 이게 인연으로 성장할 수는 있지만은 그 원나잇은 그냥 금만남이지 인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만약에 내가 두 번, 세 번 연달아서 만났다 하면 모를까 한 번에 하룻밤에 불장난으로 끝났는데 그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또한 굉장히 막막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지 못한다면은 빨리 절단해 버리시고 새 인연을 기다리셔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운 자, 올해 금전운 보면은요 그래도 나름 알뜰살뜰 하세요. 내가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지출하려고 생각은 하지만은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알뜰하게 이제 저축이라든지 뭔가 비축을 한다든지 내 돈을 모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든지 굉장히 금전적으로
좀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금전적으로 상황이 많이 좀 나아질 수도 있겠어요. 근데 뭐냐면은 뭉칫돈이 갑자기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큰 돈이 계획하지 않게 내가 생각지도 않게 크게 어디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돈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소비하지 마시고 내가 나중에 돈을 쓸 수 있게 돈을 좀 비축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병진년생 분들이시죠? 44살이신 분들인데, 이 병진년생 분들은 좀 호탕한 기질이 있어요. 뭘 해도 꽁 하지 않고, 이제 잘 넘기는 처세술이 좀 뛰어나시고, 그리고 말솜씨가 굉장히 화려하신 분들이 좀 덜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약간 뭔가 뭐 2% 부족하거나 어설픈 게 아니고, 조그마한 단어라도 그 감정과 기분에 맞게, 좀 약간은 거창하고 화려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말을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성의 유혹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약간의 삼각관계가 될 수 있거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수완가예요. 뭘 하면 어떻게 내가 이익을 가질 수 있겠다. 저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은 뭔가 가치가 있겠다. 이런 수완이 좀 뛰어나신 분들이고, 내가 한번 뭔가를 했을 때 이제 끝장을 보는 승부욕, 가지고 싶은 쟁취욕이 좀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직장을 다니더라도 나한테 그 일이 주어지거나 맡겨지면은 일단은 명예랑은 상관없어요. 나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뭐 어찌됐든 간에 그걸 꼭 끝까지 마지막까지 맞춰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말솜씨도 뛰어나시지만은 이렇게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내 나이는 아직 44이지만은 마음만은 내가 20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래요. 지금 병진생 분들 이제 직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병진생 분들 직장은 일단은 보면은요, 내 직장은 어떻게 보면은 연령대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또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나이가 굉장히 어리거나 많거나 이제 그런 기준으로 주변 사람들이 직장 동료일 가능성이 높은데 나와 다른 사람과 뜻을 같이 한다. 이런 이제 분들의 주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일을 할 때도 내 위주로, 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해서 일을 함께 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도모해서 안 되면 옳은 일을 성심껏 추진하라입니다. 이제 뭔가 누가 봐도 아니고 어거지로 하는 것 같은데 끌려가듯이 하지 마시고 자기의 소신을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은 내가 소신껏 얘기하면 올해 뭐 망신운인데 그럼 뭐 망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주축이 돼서 뭐 해결사 노릇을 한다든지 그 상황을 해결해주는 그런 신뢰를 주는 직장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좀 터놓고 이제 뭔가 꽁한 부분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을 같이 도모하거나 협력해서 큰 성공을 거두는 이제 그런 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 내에서 조그만 일이더라도 이제 내가 같이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뭐 뒤로 물러나야지 뭐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뭐 확연하게 크게 나서지는 않지만은 내가 그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일어설 수 있게 주축이 돼서 상황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리더십 있는 역할을 해주시면은 직장 내에서 뭔가 편안하게 잘 되실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애정은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연애를 할 때도 굉장히 열정적인 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약간은 그 금사빠 스타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 병진 분들 보면은 약간 뭐 외모에 그렇게 확 금사빠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이야.
라는 그런 느낌을, 첫 느낌 확 강렬하게 받아버리면은 그 사람이 호감을 갖는 건 좀 시간 문제예요. 금방 쉽사리 빠졌다가 금방 쉽게 이렇게 헤어나오는, 그런 약간은, 불장난 같은 이제 그런 애정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만나시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이제 만남이 약간 지루하거나 책임감에 이제 못내 끊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많이 헤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좀 요하고요. 지루해졌다면은 이제 뭔가 화끈하게 재미있고 뭔가 새로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제 연애 방법을 좀 달리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되셨던 분들은 이제 너무 상대방이 외관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마시고 그 사람의 내면도 좀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가식적은 아닌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자꾸 평가하려고 하거나 그 사람의 이제 좋은 면만 보다가 갑자기 이제 실망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질 마음을 좀 봐라.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떻고, 무엇을 좋아하고, 말투는 어떠며,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좀 관찰을 많이 하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자기 생기가 강해. 그리고 이제 너무 보수적이고, 자기 쪽으로 상대방을 끌어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들이 다 이렇게 도망간다고 해야 되나?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완벽한 스타일인데 이 사람을 애인하기에는 내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맴도는 것 같기는 하지만 딱히 사귈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개성이 강하시고 하니까 자기의 그런 개성이 강한 면을 많이 드러내지 마시고 말을 좀 아끼세요. 그러시면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금전운 보도록 할게요. 금전운 이분들은 금전이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금전이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아주 없고 좀 뭔가 금전을 많이 취하거나 그동안 뭔가 이뤄놓은 사람들이 있거나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금전운이에요. 그래서 올해 금전을 봤을 때에는 내가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내다 보면은 내가 내 발등 찍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벌이를 하고 있거나 나의 현재 금전운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렸다가는 되려 내가 잃게 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난 한 푼도 없어요. 그때 벌어서 그때 먹고 삽니다. 그런데 뭐 내 금전이 뭐 그렇다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이에요. 올해 금전은 들쑥날쑥할 겁니다. 벌이가 될 때는 왕창 들어왔다가 없을 때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금전이 회전이 될 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주는 그런 금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더 가지면 어떨까, 내가 조금 더 있었으면 어떨까 이렇게 바라기만 하는 이제 그런 금전운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금전운이 의외로 행운이 있는 그런 금전운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로또를 좀 즐겨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돈이 될 만한 걸 연구하시는 분들은 올해에는 그걸로 약간의 소득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뭐 1등이 된다, 당첨이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소소한 그런 행운 같은 게 조금 있어요.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는 하지만은 안정적인 금전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들쭉날쭉한 금전인데 비축을 해주셨던 분들이라면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내가 지금 무일푼이어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분들이라면은 목표치를 너무 많이 높게 두지 마시고 돈이 좀 많이 생겼을 때 비축을 해 놓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진생 분들, 올해 이제 56세 되셨을 거예요. 이제 갑진생 분들 보면은, 변덕이 굉장히 좀 심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들쭉날쭉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맞춰주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분을 맞춰주면 맞춰준다고 뭐라고 하고 안 맞춰주면 안 맞춰준다고 뭐라 하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이제 뭐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는 하지만 대신 기대를 하는 이제 그런 게 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고 이제 무언가 내가 가지고 싶으면 꼭 가져야 되는 탐욕스러움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변화무쌍 어디로
붙을지 어디에서 나타날지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십니다. 그리고 독립심이 굉장히 강해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지 누굴 시켜? 너한테 시키면 내가 만족할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스스로 이제 뭔가를 개척을 해서 뭔가를 창출하시고 만들어내시는 약간 그런 거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내 자리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뭔가 출세 좀 하고 싶고 이제 뭔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갑진생 분들은 그만큼 성격이 좀 많이 급하시고 이제 약간은 여성스럽지는 않은데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어디에다 맞춰줘야 될지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난감해할 때도 있으시니까 변덕 조금만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병진생 분들, 56세 분들 직장, 지금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같이 볼게요. 직장운을 봤을 때는요, 되게 아쉬움이 많아요. 아직은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나이는 아닌데, 내가 네 나이라면, 내가 한 살이라도, 10년이라도 젊었다면, 뭘 좀 더 해보고 싶다. 뭘 좀 더 배우고 싶다. 이렇게 좀 아쉬움이나 목마름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직장에서 내 한계치를 많이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뒤로 밀리거나 이제 도태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으실 수도 있겠고요. 지금 내가 하는 자리를 좀 내어줘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갈등을 하거나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야, 좀 때려치고 내가 사업이나 좀 해볼까? 아니면 어디에 좀 투자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덜어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순수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뭔가 위해를 가해서 뭐 해를 끼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주변에 두루두루 대인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 그런 시절이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일은 없어라고 이제 조금 안도를 하시는 부분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밑에서 누가 날 치고 올라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자리를 내어주려고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도전 정신은 좀 점수를 높게 쳐주고 싶으나 올해는 무언가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도 지금 자기 자리를 좀 굳건히 지키셔야 돼요. 만약에 회사에서 쫓아낼 때까지는 내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그래도 내가 아직은 나이가 이만큼 있지만 승진하고 싶어요. 승진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 단칼이죠. 그러니까 승진하기보다는 거의 이제 막다른 자리에 계시거나 이제 뭐 더 위까지 올라갈 데가 없으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그냥 나의 자리에 지금 만족을 하셔야 돼요. 승진수는 올해는 좀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이 카드를 보면은요, 내가 하지 않았던 획기적인 그런 곳에 이제 뭔가 이걸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동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동업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이분들도 자기 이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은 내가 잘하는 걸로 하세요. 그러니까 앞전에 다른 영상에서는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건 돈이 안 된다면서요 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용띠 분들만큼은 내가 잘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따르는 경우가 있고 내가 돈을 쫓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은 내가 돈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거나 이게 허무맹랑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도전정신으로 보여줬을 때 그때부터 돈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뭘 해가지고 돈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그걸 따져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지금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닥 재미가 없어요. 이걸 접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간혹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내가 빠져나오실 수 있으면 빠져나오세요. 더 이상 뭐 거기에 미련이 없다 그렇다 싶으면 뭔가 버리지 마시고 빠져나오세요. 근데 난 이거 아니면 생기가 없는데 당장 그 접으라고 하면 난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죠? 길어지네. 그럴 때에는 그죠, 관리하는 직원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뭐 임금이 들어가니까 뭐 고민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해서 안 되는 장사면은 다른 사람을 써서 돈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그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붙잡고 있어봤자 뭐 이게 장사하는 상황이 뭐 좋아지거나 나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좀 새로 들여보거나 썼을 때 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때 그만두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어렵잖아요. 돈에 치여가지고 아 이제 난 끝났어. 아 어떡하지 이걸 접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게 마지막 방법이에요. 내가 뭐 메뉴를 추가든지 뭔가 변경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업하는 방향을 뭔가 이제 기존의 것들을 엮어서 하되 이제 새로운 기운을 끌어당기는 거죠. 뭐 어린 사람도 괜찮고 기존에 뭔가 실력은 있는데 자기 거를 차릴 수 없는 그런 사람, 내 것처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끌어들여서 사업을 유지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낙담해서 중간에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그게 답은 아니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애정을 보도록 할게요. 이분들은 나이가 있어도 꽃중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 키가 훤칠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도 아직은 뭐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 그러니까 남자분이라면 아직 핸섬한 그 남는 성미를 지니고 계신 분들도 있고 여자분들이라면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해서 나이에 맞지 않게 굉장히 영하고 젊어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항상 이성이 끊이지 않아. 내가 가정이 있더라도 내가 애인이 있더라도 자꾸 꼬여. 근데 다 실속은 없어요. 그냥 스치는 인연인데 그런 거죠. 이분들은 뭔가 인연을 믿거나 기다리는 건 아닌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좀 지치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가 원치는 않지만은 자꾸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막지 못하고 이렇게 뭐 네가 날 좋아하니까 그럼 내비두다가 이제 인연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돼. 간혹 가다가 이제 양다리, 문어다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그리고 제가 타로 상담을 하거나 유튜브를 찍으면서 참 느끼는 건데, 이렇게 뭐 상대방 인연에 대해서 어디서 리딩을 들었어. 그러면 상대방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걸까요? 이렇게 단정 짓지 좀 마세요.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예측만 해드릴 뿐이고 진짜 그러면은 뭐 속된 말로 어쩔 수가 없거나 아니면 그러기 전에 내가 좀 낌새를 눈치해서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연연하지는 마세요. 저 그것 때문에 진짜 죽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이 카드의 뜻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욕심이 많아요. 나는 한 사람으로 성에 차지 않으니까 혹시 다른 누가 없을까라고 마음속으로 바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니시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과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 그러니까 좀 내 마음을 헤아려준 사람이 없을까. 외로움을 달래다가 다른 이성이 생기는 그런 경우이기도 하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이랑은 별것도 아닌 문제 아니면 진짜 별것인 문제로 자꾸 투닥투닥 싸울 수도 있어요. 그게 해결되지 않거나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 관계는 끝난 겁니다. 근데 뭔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이 좋아. 그럼 해결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별로 그닥 많이 없어요. 해결을 해줄 수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그 사람이 좋은데 놓을 수 없어. 그럼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 사람과 말도 통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진 않은데 그동안 오랫동안 사귀었어. 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럼 놔야 돼요. 놓는 것도 사랑입니다. 네. 좀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 56세 분들은 좀 그래. 예, 라고 이제 뭔가 공감대가 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애정우는 올해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망신살이 껴있으니까 이래저래 쓸데없이 마음에도 없이 여기저기 걸치시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사람과 끝내고 다른 사람을 만나시던지 기존에 있는 사람과 정말 어떻게든 간에 뭘 해결하고 넘어가시던지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은 보도록 할게요.
금전운은 그동안 내가 노력했던 것을 보상받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남들이 아유 그거 해서 돈이 되겠냐? 뭐 그거 해가지고 뭐 돈 좀 벌었냐? 이렇게 나를 좀 우습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의 금전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계실 수도 있겠거든요. 근데 의외로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6세 분들, 그러니까 이 갑진생 분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또 돈도 잘 벌어요. 능력도 있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귀차니즘 때문에 그 돈은 내가 움직이면 항상 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본이 쌓이지 않는 것 뿐이지, 앞전에 한동안 금전이 좋지 않으셨던 분들은, 올해 금전적으로 좀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금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저 망신은 피해갈 수 없죠.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그만큼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디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부상을 당해서 내가 번 만큼 돈이 나갈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항상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임진생 분들 이제 올해 68세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봤을 때에는 굉장히 이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친화력이 굉장히 다재다능하시고 승부욕이 있어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든지 말 끝내면은 그때 바로 즉시 해버려야 돼요.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일을 굉장히 입에 달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를 좀 뭔가 내 맘대로 좀 하고 싶거나 고집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유도 그런 것기도 하지만은 또 뭐 사람들 이렇게 좀 지배하고 싶은 이제 그런 욕구도 좀 있으신 것 같아. 근데 또 재치도 있고 말씀도 재밌게 잘하세요. 속된 말로 아이고 너 그렇게 말 잘하면은 탤런트나 개그맨 되지 그랬냐 이런 얘기도 간혹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용띠 분들 아니면 이제 미용 계통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임진생 분들 직장운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뭐 사업운 그렇게 좀 볼까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는 그냥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직도 이제 자기 자리를 이제 지키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이런 분들은 약간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간 덕을 쌓는 이제 그런 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뒷받침을 해준다든지 희생을 해줘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고요. 예전에 내가 이제 젊은 리즈 시절처럼 뭔가 확실하게 확연하게 일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티끌모아 태산인 거예요. 작은 거부터 크게 이루면서 이제 눈에 보여지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앞서가지고 한꺼번에 뭔가 막 해결하려고 하거나 뭔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평가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약간 내 입장에서 봤을 땐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도 누군가에게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받은 그런 보상 심리를 본인에게 베풀어 줄 수도 있는 그런 해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올해 초반에는 뭔가 희생하고 나만 뭔가 해주고 불평불만이 많이 쌓이다가도 나중에 그걸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니까 그런 것을 너무 사소하게 마음에 쌓아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대인관계를 좀 유념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봉사 같은 것도 많이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체가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본업은 따로 있는데 마음을 쓰거나 이제 봉사를 해야 되거나 이제 뭔가 재능 기부 같은 거 그런 쪽으로 좀 일을 많이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뒤늦게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사업을 하셨던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올해는 그렇게 사업운, 장사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특이한 종목은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딱 손에 꼽을 수는 없는데 남들이 안 하는 특이한 종목의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조금 재미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방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보이는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종목을 딱 찍어드리기는 그런데,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이게 월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프리랜서적으로 이제 자기의 뭔가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발명을 하시거나, 자기 뭐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올해 이제 뭔가 좀 터질 것 같아요. 오랜 기다림을 하셨던 분들. 근데 갑자기 이걸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겠죠. 그리고, 애정은 보겠습니다. 일단은 누군가를 이제 만나시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같이 사셨던 분들, 배우자겠죠? 그런 분들하고 항상 똑같은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진생 분들은 지배욕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정말 답답해하고 상대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걸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잔소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나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배려를 해주고 조금의 희생은 필요한 그런 애정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놓치거나 잃기 쉽거나 아니면은 잠깐 멀리 떨어져 있는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을 때 잘하세요. 이거예요. 그냥 키워드는. 그리고 이제 지금 만남을 시도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친구에서 연인 사이, 알고 있는 사람이 가까운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처럼 지내셨던 분들에게는 말을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나이 때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사셨기 때문에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아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헐뜯는 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뭐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소극적이면서도 할 말을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연이라기보다는 아는 인연에서 출발을 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금전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금전운 여기 잘 쓰셔요. 이분들은 지금 돈을 쓸 나이기도 하지만 잘 쓰세요. 많이 사람들한테 베풉니다. 근데 정작 내가 돈이 필요할 땐 주머니에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돈을 계속 쓰기만 하지 모이지가 않는 해이기도 하고요. 내가 쓰고 나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 좋은 일을 많이 시켜주는 그런 금전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내가 한꺼번에 받은 이제 보상금을 이제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쓰고서도 욕먹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도를 지나치지 않게 베푸셨으면 좋겠어요. 베풀고 다른 사람 위해서 쓰는 것은 좋으나 이제 너무 과시욕으로 인해서 돈을 소비하다 보면은 이게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참 서글퍼건 거거든요. 쓰면서 욕먹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 그래요. 이분들은 잘 쓰기도 하고 잘 벌어요. 나이가 68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대체 뭘 해서 돈을 번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특이한 재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벌지 않는 그런 루트로 돈을 벌기 때문에 저 사람 뭐야? 돈도 없고 뭐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돈이 어디서나 저렇게 쓰는 거지? 라는 그런 말을 좀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굳이 그걸 다 일일이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얘기해봤자 뭐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아직도 이 연세 되셨는데도 도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올해는 따는 게 아니고 잃는 해예요. 절대 도박이나 투자 금물입니다.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쓰면서 좀 올해 한 해를 즐기시면은 그것만큼 더 좋은 금전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뭐 사행성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거기에 크게 돈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건강에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나이신 만큼 내가 이제 이 용띠분들은 그래요. 항상 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난 아직 젊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띠들 분들이 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용띠는 특히나 그런 허세가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시면 일단 병원에 가서 빨리 진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저렇게 치료를 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아닌 것들이 있으니까 어디가 조금 뭐 아프거나 예전부터 아팠던 곳이 있다면 올해 좀 진료를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용띠분들 컨텐츠를 다뤘는데요. 간혹 점사가 잘 맞기도 안 맞기도 할 때가 있어요. 점사는 그냥 어찌 보면 그냥 통계학이기 때문에 그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근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 자기 분야라고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컨텐츠를 찍으시는 분들이 있고 저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게 그래요.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냥 거기서 만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3월이 이제 거의 더 갔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